자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집사남입니다. 자, 오늘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. 6월의 마지막 날인데, 요새 날씨가 6월인데도 장마가 없이 참 선선하죠? 네. 이게 우리나라가 53년 만에 6월 달에 장마가 안 온 거라고 합니다. 네. 그게 뭐, 유럽의 뭐 열돔 현상, 우리는 뭐 그런 현상이라고는 하는데, 유럽이 요즘에 쪄 죽는다고 하죠? 네. 이게 참 뭐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으면서도 은근히 좀 고소한 기분이 좀 드는, 네, 그런 좀 건데. 자, 오늘 이제 브리핑, 제가 SK하이닉스에 관련된 좀 브리핑을 또 중심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애플이랑 관련된 좀 얘기를 그래도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볼 텐데, 요새 좀 화두죠, 애플? 애플이 최근에 가격도 좀 인상을 했는데, 아무튼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서 무조건 좀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올려봅니다. 자, 일단 최근에 미국에서 그 전 세계 메모리 기업들을 상대로 황당한 또 집단 소송이 걸렸다는 뉴스를 좀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, 내용이 뭐냐면 너네들이,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, 마이크론을 상대로 너네가 이 AI 반도체만 집중을 한다고 해서 니네가 D램 생산을 줄이는 바람에 가격이 올라서 맥북이랑 아이패드 값이 폭등을 한 거 아니냐. 니네가 지금 이렇게 이 물가 상승이 주범이다 이러면서 무슨 담합을 한 거 아니냐고 소송을 냈는데, 아니 뭐 물가가 올라가면 뭐 소송을 걸려야 됩니까? 네. 아무튼 이 소송의 좀 이런 이면들, 그리고 애플이 또 뒤에서 SK하이닉스를 목줄을 쥐고 흔들려다가 안 되니까 얘네들이 지금 무슨 어떤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마디로 좀 요약을 먼저 하자면, 자, 그동안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들면서 우리 SK하이닉스를 눈물 나게 좀 쥐어짜던 애플이 이제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잡고 또 날아오르는 이런 SK하이닉스한테 단가 주도권, 이런 단가 주도권을 좀 뺏기니까 이 하이닉스 탓을 하면서 지금 전형적인 물타기를 시전을 하고 있는데, 자, 최근에 애플이 슬그머니 맥북이랑 아이패드 또 아이폰 가격을 많게는 한 20%까지 지금 가격을 인상을 했죠. 인상을 했는데, 자, 전 세계 소비자들이 지금 난리가 나니까 애플이 언론에 슬쩍 흘린 핑계가 아주 가관입니다. 뭐냐면 우리가 올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. 우리가 올린 게 아니라 하이닉스, 삼성전자, 마이크론 얘네들이 엔비디아나 이런 데들에다가 HBM 납품하느라 신나가지고 일반 PC용 D램 값을 너무 올려버린 거 아니냐. 니네가 생산을 안 해서 이게 품귀현상, 쇼티지라고 하잖아요. 품귀현상 때문에 니네가 일부러 가격을 올린 거 아니냐.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. 이런 프레임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,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들,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이 프레임을 좀 씌우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이냐면, 지금 이제 2026년이잖아요. 불과 3년 전, 이때만 해도 멀리 갈 것도 없어요. 불과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반도체가 또 불황이었습니다. 그때는요. 근데 그때 애플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어떻게 했냐면,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고가 쌓이니까 그 무지막지력한 구매력, 그러니까 애플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소비량이 제일 많은 기업이잖아요. 그 무지막지한 구매력을 무기로 하이닉스의 목줄을 쥐고 D램 가격을 원가 이하로 엄청나게 후려쳤을 때가 있었어요. 그때가 뭐 몇만 원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몇천 원 수준으로 후려쳤다라고 합니다. 몇천 원 수준으로. 네, 이게 말이 됩니까? 그래서 그때 당시에 SK하이닉스가 2023년 한 해에만 무려 7조 원이라는 이제 영업 손실을 내면서, 그때도 하이닉스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연도 때 무려 15조 원이라는 영업 손실을 냈었어요. 그게 애플 때문에 그랬었습니다. 애플 때문에. 근데 그러면서 애플은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네들은 부품을 헐값에 주워 담으면서 지들은 영업이익을 막 40%씩 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서 막 무슨 막 축제를 막 벌이고 있었는데, 이 가격이 안 주면 막 공급선을 바꾼다고 그때는 막 엄청나게 협박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대 AI 열풍이 오면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뭐지, 하이닉스의 HBM 최고다, 제발 우리한테 막 다 달라 이러면서 지금 줄을 계속 서주면서 지금 상황이 180도가 달라졌죠. 네.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반도체, 그러니까 HBM, 그 다음에 또 D램, 뭐 얘네들 잘 하잖아요. 낸드 플래시 잘 하고. 이거를 이제 주도권을 쥐고 가격을 또 정상화를 하니까 이제 와서 하이닉스 때문에, 삼성전자 때문에, 마이크론 때문에 제품가를 우리가 올릴 수밖에 없다라며 소비자를 선동을 하고 지금 소송을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참 뭐 이런 양아치가 어디 있냐.
자, 그리고 얘네가 이런 사례만 있냐? 애플이 또 얼마나 양아치 같은 짓을 한번 한 적이 있었냐면, 여러분 옛날에 그 LCD 우리가 한창 많이 쓸 때 있었죠? LCD 모니터, 뭐 LCD 뭐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? 이 LCD 시절 때 과거에 애플이 아이폰용 LCD 단가를 또 낮추려고 일본에게 이제 좀 요구를 또 한 게 있었습니다. 일본의 기업에. 그때 당시에 일본 이제 정부랑 그다음에 뭐 여러분 소니 알죠? 소니 그다음에 도시바 여러분 알죠? 도시바. 예, 도시바 뭐 등등이 합작을 했었던 이제 JDI라는 이제 회사가 있었어요. 네, 이게 이제 얘네들도 반도체 제조 공장 그거였는데 이때 당시에 애플이 얘네한테 뭐 했냐면 너네 우리 LCD 좀 만들어 달라. 근데 이제 이 JDI 입장에서는 만들 수 있는 뭐 기술력은 있는데 우리가 공장 지을 돈도 없고 설비 투자를 할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. 그래서 애플이 그러면 니네가 먼저 뭐 이제 어디서 돈을 빌려오든 공장을 짓고 너네가 설비 투자해서 만약에 LCD 이거를 만들어 오면은 우리가 그거 다 나중에 사주겠다. 그러면 JDI 너네 지금 회사도 잘 안 돌아가고 현금 흐름도 없을 텐데 너네가 그렇게 먼저 설비 투자해서 만들어서 LCD를 우리가 다 사주면 너네도 이제 회사의 재무도 좀 이게 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하지 않을 거냐. 그래서 우리가 그 다 사주겠다라고 애플이 약속을 해놓고 LCD를 그래서 다 생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됐냐면 시장의 판도가 좀 OLED로 좀 급격하게 좀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좀 이렇게 찾아가 왔었습니다. 그래서 애플이 야 지금 무슨 LCD야 OLED 지금 우리 사야지 하면서 그 약속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로 좀 갈아탔었던 사건이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JDI는 몇 년 동안 수천억 원,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보다가 결국은 파산을 했습니다. 네. 근데 여기가 더 가관이에요. 파산을 했는데, 얘네가 파산해서 이제 남은 뭐 공장이나 그런 뭐 설비, 이런 것들은 뭐 어디 내다 팔든, 아니면 뭐 인수를 시키든, 뭐 인수를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있는 빚을 좀 이렇게 까든,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근데 그때 얘네가 파산하니까 그제서야 그 공장이랑 설비를 인수한 애가 누구다? 애플이다. 네. 애플이 헐값에 그걸 다시 주워갔습니다. 네.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좀 양아치 같은 짓들을 좀 많이 해왔어요. 네, 애플이. 네, 그래서 참 갑질의 어떻게 보면 좀 대명사였는데 우리 이제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이제서야 좀 수면 위로 좀 들어오게 됐죠. 네.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이 어쨌든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, 삼성이 이제 뭐 가격으로 호락호락하게 이제 안 내려주니까 애플이 지금 뒤로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지금 미국은 중국 이 회사들을 다 이제 블랙리스트로 이제 하고 자국에다가 절대 투자나 아니면은 뭐 수입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잖아요. 블랙리스트, 리스트. 네,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 국가 핵심 기업으로 묶어놓은 그런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또 중국의 군사 기업이자 또 블랙리스트 중에 하나인 이 창신 메모리가 또 있습니다. 창신 메모리. 창신 메모리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가격으로 안 내쳐주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 창신 메모리 수입할 수 있게 풀어달라고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또 로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자국 기업 마이크론도 뒤통수 치고 또 미국은 또 우리가 나름 또 동맹국이잖아요. 동맹국인 또 한국의 SK 하이닉스, 삼성전자를 뭐 고사시키더라도 어쨌든 뭐 무조건 중국산 싼 부품 들여와서 지들 마진 1%라도 더 챙기겠다는 좀 그런 악랄한 심보죠. 네. 그래서 결국 이 오만함이 부메랑이 돼서 애플을 최근에 좀 크게 때렸습니다. 애플이 가격 상승을 하자마자 엄청나게 큰 대폭락을 한번 했었는데 하면서 애플이 단 하루 만에 주가가 404조 원, 시가총액이죠. 404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공중 분해가 되면서 시장이 지금 이 애플의 양아치 경영 방식에 좀 단호한 심판을 좀 날렸습니다. 네. 그래서 참 양아치 기업들이긴 하죠. 너 얼마나 좀 심했는지. 네. 아무튼 자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애플 시총이 날라갔다고 우리가 또 웃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.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애플이 본격적으로 단가 압박, 그다음에 또 공급망 보복 이런 것들을 또 시작을 하면 국내 하이닉스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또 직격탄을 맞고 하한가까지도 좀 속출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반대로 애플 공급망에서 또 이런 게 있죠. 애플 공급망에서 과감하게 탈출.
과감하게 탈출을 해서 SK 하이닉스랑 또 엔비디아, 우리에게는 또 엔비디아가 있죠. 네, 이 엔비디아 대동맹에 좀 합류를 하면서 하반기에 또 역대급 또 대박을 터트릴 또 인생 역전 종목들도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. 네, 분명 발생이 될 거고, 여러분들이 지금 내 계좌에 피눈물을 만약에 흘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, 자, 특히 이번 사태로 가장 강력하게 날아갈 핵심 섹터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, 자, 첫 번째는 자, SK하이닉스의 독점적 HBM 공급을 가능하게 만든 이런 후공정 또 패키징이라고 하죠. 네, 후공정, 패키징 및 또 첨단 장비 섹터입니다. 핵심 섹터고, 자, 애플이 아무리 깽판을 쳐도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생산량은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묶인 전 공정, 후 공정, 또 핵심 장비사들은 공급 물량이 모자라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단기 초특급 수혜를 또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자, 애플의 눈물겨운 이런 단가 압박을 비웃으며 엔비디아와 오픈 AI 동맹으로 갈아탄 이런 AI 전용 차세대 이제 기판 또 이런 게 있죠. 기판이랑 또 고부가 소재, 이런 섹터가 있는데, 자, 갑질을 하는 애플의 노예 생활을 또 청산을 하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무기를 삼아서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직접 납품하는 직난 라인을 뚫어버리는 이 희선 섹터들 기업들은 자, 이번 애플의 폭락 사태가 오히려 거대한 또 시장 점유율을 또 통째로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역사적인 반사 이익의 기회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자, 남들은 애플 주가 보고 공포에 질려서 투매를 하고 있을 때, 자, 우리는 하이닉스 대동맹에 날개를 달고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할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주도 섹터의 대장주들을 밑바닥에서 조용하게 쓸어 담아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설픈 종목 들고 계시다간 한순간에 요즘에 또 계좌가 많이 좀 손실이 크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긴 해요. 네, 그래서 확실한 주도주로 시장의 흐름을 빨리 읽고 갈아타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,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여러분들이 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-8385-3655 번호로 여러분 문자로 딱 매수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, 자, 이번 애플 사태로 직격탄 맞을 위험 종목과 또 반사이익으로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SK 하이닉스 히든 수혜주 제가 딱 3개 딱 정리해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-8385-3655 번호로 문자로 딱 매수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혜주 빠르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